이재명 후보 측이 홍보 영상 하나를 올렸는데 그 영상 제목이 이재명 숨쉰 채 발견이라는 제목이어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건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지금 여야 간의 뜨거운 논란이에요. 지금 속보 이재명 인천 계양구 공원에서 숨쉰 채 발견이라고 이재명 후보 측이 홍보 영상을 올린 겁니다. 그 밑에 제목도 숨쉰 채 발견. 그제 유세 현장 담긴 영상을 게재한 건데 이준석 대표 이를 두고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분들이 안타까운 선택하신 경우가 있다. 박대출 의원은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다라고 강하게 현재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간의 뜨거운 논란입니다. 숨쉰 채 발견 영상.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여야 두 분 의견 들어보죠. 먼저 김기현 원내대표님. 참 경박스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관여되어서 자기가 설계했다는 사업, 대장동 사업, 그거 지금 주범이 법정에서 나온 진술 아닙니까? 이게 4천억짜리 도둑질 사건이다. 자기들끼리 한 얘기입니다. 그 녹취록이 다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거 나중에 발각이 되면 단순한 게이트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 유서를 도배할 것이다. 4천억짜리 자기들이 도둑질이라고 한 겁니다. 그 사업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뭐 백현동도 마찬가지고 성남 FC도 마찬가지고 법인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의혹 사건에 다 자신이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고 심지어 몸통이라고 하는 의혹이 강해지고 있는 사람인데 아니 좀 신중하게 행동하시면 안 되나요? 대장동 사업 그 관련된 일을 하던 처장 그리고 이 본부장 두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법적 책임 여부가 그건 돌아가셨으니까 다 규명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직원들입니다. 그 자기가 기획을 했던 설계를 했던 사업의 담당자들이 이것 때문에 그 공직자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게 지금 얼마 되었다고요? 그런데 그거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렇게 그 유족들에게 지금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추모하는 마음조차 없습니까? 조문도 안 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에 인간적으로 조문도 안 가는 게 그게 예의입니까? 그렇게 경박스럽게 행동하시면 어떻게 일국의 지도자가 되고 공직자로서 선출받을 수 있겠느냐. 저는 참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제발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윤규 의원님. 실무자 차원에서 저런 표현을 쓴 것은 어떻게든 이슈화 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이 글을 보고 사실 불편했을 국민들이 있다면 당연히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릴 정도의 일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을 가지고 대장동과 엮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게 대장동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고 대장동 논란이 사실 아까 물총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텅 빈 물총이라고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돈 받은 사람이 누군지를 보면 이 대장동의 몸통이 누군지를 뻔히 나오는데 이것 가지고 아직도 이재명이 실체인 양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럼 박성배 변호사님, 숨쉰 채 발견이라고 이재명 후보 측이 제목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그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숨쉰 채 발견이라는 용어는 인터넷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입니다. 오랫동안 잠적해 있다가 드디어 나타났을 때 숨쉰 채 발견되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을 재미있게 이 유튜브 영상에도 제목으로 게시를 한 것 같은데 나름대로는 실무자가 재미있게 이목을 끌기 위해 제목을 쓴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재명 어디 안 죽었다, 살아있다, 여전하다 뭐 이런 뜻이군요. 인터넷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무관하게 사실관계를 떠나서 상당히 가슴 아파하는 유족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이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고 숨쉰 채 발견이라는 용어 자체가 인터넷에서는 널리 쓰이긴 합니다만 숨지지 않고 발견되었다는 의미도 당연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에게는 가슴 아픈 언사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후보 측이 상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보통 이제 뉴스에서 안타까운 뉴스를 전했을 때 이제 숨진 채 발견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제 그거를 숨쉰 채 발견이라고 이게 비틀어서 한 건데 적절치 못했다. 전윤규 의원은 대신 사과한다라는 발언까지 조금 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박지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작심 발언을 했는데 몇몇 후보들을 의식한 듯 국민들에게 도대체 무엇으로 표 달라고 할지 민망하다. 이런 발언을 꺼내 들었는데 당 지도부가 그것도 선대위 출범식에서 국민들에게 표 달라고 하기 민망하다라는 작심 발언을 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입니다.
죄송합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국민께 무엇으로 표를 달라고 해야 할지 민망합니다. 조금의 논란이라도 있던 후보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선거운동 전에 국민께 정중히 사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나마 국민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선대위 출범식이고 통상 선대위 출범식은 으쌰, 으쌰, 야, 막 이런 건데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어떤 의미로 저런 말을 했을까요? 일단 지금 그럴 분위기가 아닌 거죠. 대선이라고 하는 가장 큰 선거에서 패배를 했는데 이제 불과 이제 몇 달 만에 몇 달도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지방선거라고 하는 또 마찬가지로 큰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뭐 이렇게 선대위 출범식을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 위원장 같은 경우에 나이도 젊으시고 또 그렇게 정치 경력도 별로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오히려 지금 같은 민주당 그 분위기에서는 로우키로 가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전략적으로도 그 맞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내 반응 어떻습니까? 좀 불쾌하게 여기는 당내 반응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충분히 뭐 찬반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 상황을 한번 되돌아보는 역할에서는 충분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는 것은 국민께 오히려 더 잘못된 행동으로 비추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바로잡고 가는 것은 필요한 측면이기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있다면 그것은 국민께 사과를 하고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후보자들도 그 논란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를 하고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제시해라라는 측면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께 얘기해 주신 것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우리 민주당을 쓴소리했던 분들께는 당연한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앞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나아가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